12월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2022년 글로벌 FX 시장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글로벌 FX 시장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. 달러 지수는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. 예나 같은 경우는 32년 내 최저치, 파운드 같은 경우는 37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, 아시다시피 유로 같은 경우는 1유로당 1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 지수 평균이 작년이 2.5였거든요. 올해 평균은 103.8이기 때문에 평균 기준으로는 12%가량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특징은 연준의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. 올해 FX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, 주식시장 모두 연준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연준이 연초에 금리를 빨리 안 올릴 것 같다 하더니 3월에 바로 올렸고, 조금만 올릴 것 같다 하더니 막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.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매 이제 분기마다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에 기대하는 금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었고요. 특히 주요 통화들은 금리 차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. 주요 통화라고 하면 유로, 옌, 파운드 같은 통화들인데, 이들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워낙 빨리 올렸기 때문에 이들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를 더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은 교역 조건에 따라 바뀐 순위들입니다. 달러가 강세긴 했는데 또 통화별로 그 강도가 다릅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겨보면은 꼴찌 부근에 엔화, 유로와 파운드 이런 주요 통화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결국은 교역 조건 때문인데요. 교역 조건은 내가 수출한 것들로 살 수 있는 수입의 양인데, 쉽게 올해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원자재 순수출국들은 나라 분위기가 좋았고 통화도 좋았고, 원자재, 그러니까 에너지 순수입국들은 나라들도 힘들었고 통화들도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유럽과 일본, 영국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. 통화도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. 세 번째 특징은 역환율 전쟁입니다.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 통상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잘 되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, 서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요. 역환율 전쟁은 반대로 우리 통화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 개입을 한다던가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입니다. 올해 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느냐? 가장 큰 이유는 구매력인데요. 구매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올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최대한 쉽게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들이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직구할 때 환율이 낮아야 훨씬 유리하잖아요. 그런 움직임들이 각국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신흥국들은 보통은 매수 개입하거든요. 달러 매수 개입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도 개입이 더 많았고,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 번째 특징은 신흥 통화들의 선방입니다.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가 시끄럽고 할 때는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신흥국 경기가 안 좋고 신흥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. 올해 신흥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, 신흥국 통화들의 순위를 보면 제일 위에 러시아 루블, 브라질 헤알, 멕시코 페소 이런 통화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신흥 통화들이 선방했느냐? 첫 번째 이유는 이들 나라들이 먼저 금리를 올리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런 신흥국의 원자재 수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올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이 수출 금액이 커졌고 경기도 좋아졌고,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외 충격에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신흥국들이 예전에는 워낙 신흥국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문제가 생기면 돈이 빠져나오느라고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면 2014년 신흥국 위기 이후로 신흥국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빼가지고 나올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올해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신흥국 통화들이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다섯 번째 올해 글로벌 FX 시장의 특징은 위안화의 굴복입니다. 21년도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더 강했습니다. 위안화가 두기가 청청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올해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위안화도 결국은 달러 강세에 굴복했다. 달러 강세에 편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올해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. 통화정책 차별화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니다. 외국인 자금이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3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 채권 자금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들어간 것의 한 5분의 1 정도가 올해 내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선짬뽕이 채널에서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전파 부탁드립니다.